자, 첫 번째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책에서 시작합니다. 구약성서 잠언 12번째 장에 이런 말이 실려 있답니다. 그 사람이 저지른 일은 그 사람에게 돌아가고 만다. 짧디 짧은 한 문장이지요. 그런데 이 한 문장이 수천 년을 살아남았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이 아무리 교묘하게 피하려 해도 자기가 뿌린 씨앗은 결국 자기 밭에서 싹을 틔우기 때문입니다. 영국 사람들도 오래전부터 똑같은 이치를 속담으로 전해왔습니다. 자기가 뿌린 씨는 자기가 거두지 않으면 안 된다. 동서양이 수천 리 떨어져 있어도 사람 사는 이치만큼은 하나였나 봅니다. 봄에 콩을 심으면 가을에 콩이 나고 봄에 팥을 심으면 가을에 팥이 납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이자 인생의 법칙이랍니다. 내가 게으름을 심으면 궁핍을 거두고 내가 성실을 심으면 보람을 거둡니다. 남 탓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며도 밭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기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려 할까요? 데일 카네기는 나이 먹음이 성장이 아니다라는 글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자기의 실수나 잘못의 책임을 남에게 미는 경향은 인류의 역사와 비슷할 만큼 오래되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아담조차도 금단의 나무 열매를 먹은 죄를 이렇게 말하며 남에게 뒤집어 씌웠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요. 어떻습니까? 수천 년 전 에덴 동산에서도 책임 회피는 이미 시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카네기는 말합니다. 성숙의 첫걸음은 자기의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인생을 대하는 것이라고요. 어른이 된다는 것,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지 살아온 횟수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 일의 무게를 내 두 어깨로 받아드는 연습을 쌓아가는 것이 바로 진짜 어른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이치를 참으로 재미난 말로 담아두었습니다. 뱁새는 작아도 알만 잘 낳는다는 속담 들어보셨지요? 뱁새, 참으로 조그만 새입니다. 황새 옆에 세워두면 보잘것없어 보이지요. 그러나 이 속담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이겁니다. 생김새가 작고 볼품없다 해도 제 구실은 다 한다는 것입니다. 크고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 자리에서 제 몫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책임의 시작이랍니다. 아울러 또 하나의 속담이 있습니다. 고치를 짓는 것이 누에다라는 말입니다. 누에가 스스로 실을 뽑아 고치를 짓듯 제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명실이 상부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누에가 나는 작은 벌레니까 고치는 다른 놈이 짓겠지라고 한다면 그건 더 이상 누에가 아닌 겁니다. 이름과 실질이 맞아야 비로소 그 존재가 완성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이 책임을 외면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노먼 빈센트 필이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자기가 맡은 바 책임량을 완수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나 우둔한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자포자기의 최악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몽유병자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몽유병자, 잠을 자면서도 걷고 눈을 뜨고 있어도 깨어있지 않은 사람, 책임을 회피하는 삶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깨어있는 척 살면서 사실은 아무것도 직면하지 않는 삶, 그것이 스스로를 서서히 무너뜨린다는 필의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도 참으로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번엔 전쟁터의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진지를 정찰하던 미국 정찰기 한 대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대공포하에 맞았습니다. 정찰원은 즉사하고 조종사는 중상을 입은 채로 돌아왔습니다. 그 조종사는 피가 흐르는 몸으로 정찰 보고를 끝마치고는 죽은 정찰원의 카메라를 가리키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카메라 안에 다 있다. 그리하여 그들의 정찰 자료를 토대로 큰 전과를 세울 수 있었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내가 맡은 임무의 결과물을 끝까지 넘겨주는 그 행동, 그것이 바로 책임의 가장 극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을 때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그 짐을 내려놓지 않는 것, 그것이 책임입니다. 일본의 사상가 우치무라 간조는 저작집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책임이 중한 것은 결코 걱정할 것이 아니다. 책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에 따르는 능력이 있다. 의지가 약하고 무례한 자들은 책임이 경한 자들 중에 많다. 이 말이 참 묘한 위안을 줍니다. 무거운 책임을 진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힘들겠다, 불쌍하다고 생각하기 쉽지요. 그런데 우치무라 간조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책임이 무거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야말로 그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 중에 나약하고 믿을 수 없는 이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짊어진 무게가 무겁습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만한 사람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의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그는 이른바 안가주망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안가주망이란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연대 책임을 지는 행동이요. 그 책임은 신의 힘이나 어떠한 종교적인 힘을 빌리지 않고 인간의 길을 찾는 행위이며 그 행위의 척도는 자유와 책임이다. 책임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요. 자유와 책임은 동전의 앞뒤와 같습니다. 자유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책임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사르트르는 그것을 인간다움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이야기를 세 가지 목소리로 들어볼까요? 그는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방침이 궁극적으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나의 대통령 어깨 이상으로 시민 재연의 어깨에 걸려있는 것이다. 책임은 지도자만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의 운명은 그 나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어깨 위에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무거운 책임감과 굳은 저리를 갖고 여러분의 지명을 수락한다. 기쁘고 영광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겁다고 먼저 말하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첫 마디일 것입니다. 그리고 케네디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나는 책임을 지고 모든 일을 행사하면 잘 수행하지 못하였을 때에 스스로 그 책임을 인수할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 성공했을 때 공을 나누고 실패했을 때 책임을 받아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자세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나는 케네디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잘못되었을 때 내가 그 책임을 인수하겠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지를요.